21세기 세계가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룩하며 더 먼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해의 얼음이 절반 넘게 녹았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강력한 홍수와 물난리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화에서 비롯된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를 초래해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와 바다가 과거보다 뜨거워졌고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지표면 온도가 상승했으며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해수면 상승 비율은 200년간의 해수면 상승보다 훨씬 크며 특히 19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해수면 수위는 0.19m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해수면 상승 평균은 연 1.9mm이고 우리의 해수면 상승 연 평균치는 서해 1.1mm, 동해 2.2mm, 남해 3.2mm, 제주 4.9mm로 제주도의 경우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은 2050년에는 95mm에서 2100년에는 209m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열기가 물 표면에서 심해 깊숙이 침투해 들어감에 따라 조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기고 무한한 자원의 보고라 불리던 해양수산 식량 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기후변화로 어종이 멸종하고 그에 따른 무분별한 어획으로 세계 전체 어종의 49%가 감소하고 참치나 고등어 같은 상업 어종은 무려 75%나 감소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지금의 상태라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바다 자원은 2050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 자원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지난해 고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100만 톤을 유지해오던 것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 3,447톤으로 지난 2015년 105만 8천 톤 대비 12.7% 감소한 수치로 생산이 정점에 달했던 1986년 172만 톤에 비하면 연근해 수산물의 양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우리의 수산물 생산량이 2013년에서 2015년 평균보다 2.9%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상승 온도에 따른 위기를 예측한 연구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7m 상승, 이로 인해 지구의 동식물 중 30%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인간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며 평균 온도가 4도 상승하게 되면 남극 대륙의 일부가 완전히 소멸하고 유럽의 여름 온도는 45도까지 치솟게 될 것이며 평균 5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 등으로 지구 생명체의 95%가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his world's a treasure. It's been telling us to leave for a while now. 지난 2014년 개봉한 한 영화. Want to get down fast, don't we?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로 생겨난 식량 위기로 인해 인류 멸망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우주로 떠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에선 급격한 기후의 변화로 모든 작물의 경작이 어려워져 옥수수를 마지막 대체 식량으로 재배하지만 그마저도 경작할 수 없는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 끔찍한 이야기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수록 더 빠르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아 인구 8억 명.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이제 식량 부족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 선진국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은 지금 4년째 상당한 가뭄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 어떤 가뭄 대응 대책들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감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나라도 미래의 기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대비적인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겠나.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대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약 12.4%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강수량 역시 10에서 20% 증가하는데 강수량이 많아지면 농작물 생산과 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결과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게릴라성 폭우 등 집중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농작물 착황을 위해 물이 많이 필요한 봄에는 가물고 여름에는 게릴라성 폭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릴라성 폭우는 과량의 물로 인해 토양의 양분이 빠져 토지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건조해지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농작물 재배 면적이 줄고 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함으로써 식량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곡물 자급률 49.8%인 우리나라도 이미 식량 부족의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지만 비만이 감기처럼 흔한 요즘 식량 위기를 실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곡물 자급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 쌀 생산량도 2015년 432만 7천여 톤에서 2050년에는 181만 톤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쌀 이외의 곡물 자급률이 3.7%에 그치는 우리나라는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엘니뇨와 라니냐의 피해에 주요 최대 곡물 생산지의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숨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곡물 가격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원가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식량 생산 기반이 튼튼한 국가가 살아남는 식량 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피해가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홍수, 그 다음에 이제 물 부족, 가뭄이죠. 가뭄으로 물 부족이 있고 그런 것들에 이제 적응하고 또 완화하는 기술이 우리 농업 쪽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런 걸로 해서 사전에 워낙에 우리 농업시설물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기술로 빅데이터로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앞으로 힘들 수 있다. 예부터 유독 홍수가 많았던 대한민국. 고대부터 수해가 큰 문제여서 고구려 535년에는 평양 이남 지방의 대홍수로 200여 명이 사망했고 고려시대 1186년에는 물난리로 사람이 1000명이나 죽었으며 조선시대 1823년에는 낙동강 대홍수로 가옥 7671채가 떠내려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77mm, 세계 연평균 강수량 907mm와 비교하면 1.6배나 많은 편이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절대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물 부족 국가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홍수기인 4개월에 70%가 집중되는 등 연도별, 시기적,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물 관리의 기본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가뭄 상황으로 특히 2015년에는 충남 서부 지역은 43년 만에 가뭄을 겪는 등 최근 매년 상습적인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가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4년 부산 지역 홍수, 2016년 울산 지역 태화강 범람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라는 극한 상황이 과거 패턴을 벗어나 자주 발생하고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물관리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홍수기인 4개월 동안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는 등 시기와 지역적인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구행동단체인 PAI는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물기근, 물부족, 물풍요 국가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1인당 사용 가능한 수량이 1452세제곱미터로 PAI가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폴란드, 벨기에 등 이미 수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40%가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산업용수의 부족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1297억 세제곱미터, 이용량은 333억 세제곱미터 정도인데요. 이 중 절반 가까운 159억 세제곱미터가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생활용수와 하천 유지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유독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식량 생산과 연관이 있는 만큼 그 관리에 대한 중요성 역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수자원량을 보면요. 이용 가능한 양, 전체 수자원량 한 1297억 톤 정도 주는데 그중에 한 6분의 1 정도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한 330억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 조금 56% 정도가 농업용수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가 있습니다만은 농업용수 이용률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용수에 의해서 관계되어지는 그 용수가 공급되어지는 면적이 지금 논이 한 110만 헥타, 밭이 한 70만 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는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용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 총 생산의 23.5%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에서의 농업의 비중은 상당했는데요. 때문에 물 관리가 반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농업에 있어 농업용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농업용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1908년 농업용수 관리를 목적으로 한 옥구서부수리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 100여 년간 우리의 식량 생산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용수관리, 시설관리, 재해관리, 수질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가뭄,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초기 대응을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식량 생산 기반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환경보존, 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 자본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먹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농업용수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농업용수도 다른 수자원과 마찬가지로 지표수하고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수의 경우에 하천에 물이 많으면 그 취입보나 양수장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물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 담수호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 시설이 소규모인 뭐 관정, 뭐 들샘 이런 같은 지하수를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대형 관정이나 뭐 집수정 이런 것들을 지하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그 소규모 시설 위주에서 최근에는 그 하구둑을 막는 대형 방조제나 담수호를 통해서 많은 양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농업용수는 그 특성상 소규모,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대다수가 농업용수 단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농업인의 수리권 보전 의식이 강한데요. 또한 작물 생육 상태에 따라 영농 시기와 지역별로 독특한 물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의 편의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재적소에 정량 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한 해 51만 3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업 기반 시설 1만 4천 개소, 10만 킬로미터의 용 배수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부터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국의 주요 농업 기반 시설 1,801개소에 설치된 원격 제어 장치와 CCTV 2,077대를 활용하여 수자원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신의 ICT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농업용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에 약 9,400개소 자동화 시설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사, 본부, 본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한 원스톱 통합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는 최신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중앙관리소에서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용수 관리 및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물 제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용수 배분이 가능한데요. 이로써 관계 효율 증대는 물론 선제적인 재해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래 식량 전쟁의 선봉에 선 농어촌 공사는 기후 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재해 대응과 농정 변화에 맞는 생산 기반 관리, 세계 식량 기반 환경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등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게 지속적인 사업 연구 개발에 힘쓰며 식량 전쟁의 100년지 대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순 없지만 첨단 기술 개발로 예측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할수록 앞으로의 식량 전쟁에서 농업용수의 확보와 관리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재해를 극복하고 식량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경쟁력의 기반을 닦아 우리의 식량 생산 터전을 지키며 다가올 미래의 식량 전쟁에 대비할 열쇠를 쥐고 있는 농어촌 공사. 우리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어촌의 100년지 대계를 준비하는 농어촌 공사의 정책과 사업들의 기대를 걸어봅니다.